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과연 갤럭시를 사용하실지 S24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사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말씀드렸는데요. 뭐였죠? 작년 여름에 갤럭시 S24 110 몇 만에 샀는데 아유. 지금 얼마라고요? 아유 반값 됐다. 아유 됐어. 몇 개월 만에 반값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S24. 예, S24. 작년 여름에 샀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그냥 S24에 아니면 좀 더 화면 큰 뭐 플러스인가 그거예요? 울트라가 더 큰데 그게 좋은데 저는 손이 좀 남자 손에서 좀 작은 편이라서 아 그냥 이게 좀 S24.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아무튼 그 전에 울트라 썼는데 요번에 24입니다. S24 쓰고 계시고요. 네, 그거 그냥 현금으로 이거- 다 사신 거죠? 예? 그냥 현금으로 공기계 이렇게 사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역시. 이거 저희 광고 멘트에다가 박병창 이사가 사용하는 폰 이렇게 이건 써주세요. 이제 BBC 폰이라고. BBC 폰. 이제부터는 S24 아니고 BBC 폰입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 미국 투어 이런 거 나중에 네. 한 일주일만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정프로님만 저하고 아, 교육 보내라고 한번 가죠. 아 그럴까요? 오, 아 그럴까 진짜? 주신 얘기도 하고. 손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미국 가볼까요 그러면? 아 미국 갔는데 또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정프로가 또 뉴욕에서 막 뉴요커들이랑 같이 Hey man, what's up? Yo,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서 예. 전에 오늘 뭐 어제 상법 개정 국회 통과했는데요. 본회의 통과했는데 저도 뭐 그 내용을 잠깐 가져오긴 했지만 아까 그 LS 그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얘기를 아까 공유자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LS 그룹이 전선, 전력기기, 해저 케이블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성장성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LS? 근데 LS 회장이 어. 우리 중국 상장 할 거고 네. 그것으로 해서 뭐 골뼈가 됐다 생각하면 안 사면 되지 않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서 폭락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사던 기관들도 다 팔고 뭐 주가도 폭락하고 그래서 서로 팔았죠. 그래요? 호반그룹에서 어제 지분을 3% 샀다고 해서 어제 18%, 20%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판가격 위로 다 올라갔는데 아니, 주식을 투자하면서 기업의 본연의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외부적인 이런 요인들이 막 생기면 이 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알거나 또는 어떻게 그걸 다 변화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뭐 호반그룹은 3%왜 샀냐? 투자를 위해서? 아 그렇지 않죠. 뭐 의도가 있는 지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경영권에 뭐 문제가 되고 그럴 건 않을 것 같습니다. 지분이 네. 워낙 높고 지분율이 그리고 사자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닌데 기업의 사업 이외의 이런 불투명한 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밖에서 네. 들으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1.3%, 나스닥 1.9%, S&P 500이 1.3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테슬라 7% 오른 거에서 2.9%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5% 오른 거에서 마이너스 0.14. 그러니까 주요 주도 종목은 반등을 하고 다시 되돌림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락의 전체적인 불을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3.36% 오늘 아침에도 하락을 했는데요. 연속해서 2%, 3%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플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위인 애플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수급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유들은 됩니다. 근데 어제 이유는 어제 말씀을 저도 뭐 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물들이 해소되고 이쪽 매물 사면 되겠다 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딩 관세 부분에 대한 워딩이 있는데 어제 다시
유연성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곧바로 관세 강행으로 인해서 시장 우려는 대구는 있지만 혼란이 있겠지만 굽히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 진짜 그래? 그래 그러면 뭐 실망 매물 또는 화가 난 매물이 있을 수도 네.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세 강행을 하다 보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과 함께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가 66달러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침체로 들어가면 금리 오르거든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금이 3,000달러가 됐고요. 국채 수익률도 지금 4.27.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5%인데 2년 만기 2년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4%죠. 네. 그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라서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어제 14.6%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EO 교체 및 TSMC 지분의 참여, 지분 참여 요소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꾸만 뭐 중국이나 아시아의 이런 첨단의 기술이나 산업 이런 부분에 미국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으로 표현한다면 훔쳐간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뭐 지금 뭐 TSMC 그렇고 의존도가 높은 뭐 엔비디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의 이사로 들어간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인텔의 CEO를 교체된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뭐 말레이시아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뭐라고 우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호남 분이야, 뭐 경남 분이야 이런 것처럼, 네. 영남 분야 이런 것처럼 그 비슷비슷하게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더더욱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반면에 TSMC는 좀 하락하는. 왜냐하면 TSMC는 이거 실제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해서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되게 의아한 뉴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이제 의아한 게 되게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가족들이 전 세계 코인 거래소 1위인 바이낸스의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가문이요? 일가에서 지분 참여한다. 바이낸스 지분 산다고요? 지분을 예. 산다. 근데 이거 안에 내용 읽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어떤 부분들은 참 진짜 이런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바이낸스의 창립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거기 지분을 취득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취득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검토.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국 그래요. 지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과 그리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연속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0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92% 하락했는데 어제 장중 고점이 2,607포인트였습니다. 2,600포인트를 딱 찍으니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혼자 6,600포인트 넘어서 미국이 막 급락하는데 우리 혼자 갈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않냐.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선물에서도 현물에서도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809억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마이너스 0.05%니까 뭐 별로 안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장중에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2,600포인트를 찍고 음봉을 내면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반등 폭에 비해서 되돌림은 좀 작았다. 그래도 그게 좀 안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삼성전자가 0.35% 하락, SK하이닉스가 0.4% 상승이었거든요. 그 전날 삼성전자 3%, 네. SK하이닉스는 5% 이상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림 하락의 주도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던 거는 2차 전지가 어제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동안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종목이 좀 빠졌다 그랬는데 반대로 어제는 얘네들이
대표 종목 전체적으로 오르지는 않고 대표 종목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시황 전망은 뭐 특별히 다른 걸 써오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써왔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점은 당시와 지금은 주가 위치가 좀 다르다. 그리고 주도주가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한동안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건 일시적이다. 경기 회복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불확실성 구간을 갈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되돌림하면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 2주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길게 본다면 상반기 동안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당분간은 이럴 수 있다. 뭐 재무장관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또는 뭐 한 2분기 지나서 뭐 감세 정책이나 규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은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이런 게 중요할까요? 지금 그러면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긴 일단- 관세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예. 계속 이게 아마 이슈들이 뭐 어떤 품목에 어떤 나라에 이건 이제 뉴스가 한참은 나올 테니까. 2018년도에는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근데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럼 1, 2주에 끝날 거냐 한두 달에 끝날 거냐는 그럴 수는 아니다. 없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맞다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환율이 중요하다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환율 여부에 따라서 지금은 국내 기관으로 좀 돌아서서 외국인들 거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확연하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는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거를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림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이거 2번이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는 제가 텍스트를 쭉 써오고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텍스트를 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2018년 1월 22일 날 관세 부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얘기했을 때 1월 달에요. 12% 하락했어요. 네. 2주 동안 12%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네. 3월에 돼서 또 한다 그랬어요. 그때 7%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있다가 6월에 또 이제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 금액, 국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6월에 또 했습니다. 이때 3%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랐어요. 근데 잘 보시면 1월의 부분을 하반기에 3분기에 원위치 시켜놨어요. 시장은. 네. 시장은 원위치 시켜놨는데 직접 그리고 나서 직격탄을 맞았던 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9월 달에도 10% 하락하고 그다음 2019년 5월에도 7% 하락하고 왔다 갔다를 계속했습니다. 네. 이게 2018년 1년 내내 그랬고 결국 2018년도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고 2019년도에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1차 무역 합의는 9월에 가서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똑같은 행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은 일정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럴 개연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달래기 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4월 달에 상호 관세 본격적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부분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냐의 부분은 아닐지언정 이게 곧바로 돌아서면서 이제 해소되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렇게까지는 올해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 단기간에 그러니까 반등의 개념으로 좀 보면서 네.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 보시면은 얘네 빠질 때 우리 다 같이 빠졌었어요. 근데 우리 얘네 여기는 미국은 등락을 했잖아요 박스권으로 결국은 뭐 음봉으로 끝났지만 우리 시장은 2018년도에 쭉 빠졌어요. 반등이 약하고 그 시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했습니다. 네. 약했는데
올해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좀 다른 흐름이 있다. 이거 왜 그러냐? 미국의 지금 주가의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그림을 한 10장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자, 박스권 하향 돌파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예.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20주 동평균선 깼죠. 자, 어. 이거 깨냐 안 깨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깨고 그냥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0주 동평균선까지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기 급락이에요. 단기 급락이 발생을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합니다. 대부분 반등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표현을 하기를 자, 저점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냥 반등, 과거에 2018년도 그렇듯이 반등을 언제쯤 할 거고 어느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할 거냐? 때는 내가 팔지 못했다면 기다렸다가 언제쯤 팔아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런 부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주봉이고요. 이거 월봉입니다. 첫 음봉이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첫 음봉이 크게 난 상태에서 그대로 막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올해 10%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의 지금 연봉입니다. 연간봉입니다. 네. 10%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봉이에요. 네. 어제 2,600포인트 찍고 내려왔기 때는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뭐 괜찮죠. 이 정도 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봉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밑에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만 좀 상대적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게 월봉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일봉상으로는 지금 미국보다 견조하다라고 느끼고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주봉 보면 조금 더 답답해지고 월봉을 보면 좀 더 답답하죠. 이거 갈 수 있을까 일로? 라는 답답함이 좀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의 매수의 심리나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아주 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연봉을 보면 지금 7%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하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많은 분들이 전해줬고 저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하락이 지난 20년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또는 뭐 조그만 양봉으로 끝나냐 뭐 이 정도의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G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음 주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막 내놓고 제 상황이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네. 오른 상태에서 뭐 이런 행사가 나타나면 그런 행사로 인해서 뭐 끝나고 나서 다시 빠지다든지 행사 기간 중에 빠지고 이럴 텐데 네.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주봉, 월봉, 연봉으로 갈수록 좀 답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연봉 보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이죠.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뭐 락 바텀이다 뭐 이러면서 뭐 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개개인의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뭐 주식 투자 안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 다르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2천억 시가총액에 400억 정도 되는 400조 정도 되죠. 400조, 네. 400조요. 2,000조에서 400조 정도 되는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이익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00조 넘죠. 그리고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600조잖아요. 600조. 그러니까 네. 그냥 던지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의 상황과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단기적으로는 뭐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적어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철강 관세에 이어 구리도 추가할 것이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크고 강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무것도 관세를 막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을 원한다. 베센트 재무장관, 최근 시장 하락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걱정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책은 단기적 고통, 장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무장관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시장의 입장, 시장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라는 거야 진짜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또 다시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질까봐 지금 제도 말도 빠르고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거에는요, 과거의 관세라는 거는 소위 그 반터민 관세라는 의미로 관세를 많이 했어요. 아, 반덤핑이요? 반덤핑.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보다도 해외에 너무 싸게 팔고 그래서 싸게 팔고 나서 시장 진입을 했는 다음에 나중에 가격 올리고 막 이런 가격 왜곡 정에 대한 그리고 자국의 산업 보호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 관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자국의 산업에 대해서 너무 그 상계 관세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왕창 줘가지고 기업이 살게 하고 낮은 가격으로 팔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계 관세로 얼마인데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트럼프 2기의 관세는 제가 보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보기에도 아니고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관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우리 제조업은 근데 그것도 미국이 원래 했던 겁니다. 제조업의 뭐랄까요 공예 산업들을 다 해외로 보내면서 네. 거기에 자본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자본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싸게 물건을 들어와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너무 없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 뭐 부분도 좀 계속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조업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예 산업도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부협약 탈퇴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반터민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제조업을 다 들어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이걸 좀 더 한 발 더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글로벌리제이션 공부를 했어요. 네. 그 공부하다가 한동안 전 세계가 블록화한다라는 것에서 블록 얘기를 한동안 하다가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이 EU를 지금 깨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로 아, EU 자체를 지금 각자로 그러니까 각 국가 독립된 국가로 하나하나 그냥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그게 지금 얘기를 상대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요 최근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레리 서머스 교수가 또 한마디 했네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50% 정도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이민 제한, 연방 정부의 해고, 관세로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제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고 또는 경제계에서는 경영 전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나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 회복,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환영한다. 소송 남발은 기우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의 저렴한 가격과 보조금에 힘입어 요게 지금 아까 그런 거예요. 상계 관세 비슷한 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USTR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에 지금 10% 관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2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지 본격 싸움은 지금 남아 있다라고 지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은 주요한 협력국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대표부. 무역 대표부에. 네. 무역 대표부에서 지금 이런 거 하니까. 네, 네. 반도체 분업화로 소재 등 한국 대만의 의존도가 높다. 미국 기업의 안정적 접근 보장이 국익에 부합한다.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무역 및 경제 협정을 협상해 미국산 반도체 글로벌 판매 확대, 미국산 반도체 및 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우대 시장 창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 교육국이죠. 우리도 상당 부분 무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산업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전선도 얘기했지만 뭐 예. 거버넌스 이슈는 있어도 전선도 잘하고 전력기기 잘하고 반도체 잘하고 조선 잘하고 잘하는 거 없는 바이오 시밀러 잘하고 이거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데.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네. 좀 드리겠고요. 맥을 끊었네요. 아니요, 맥을 안 끊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빨리 했네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우리 미국 빠지는 동안 우리 기획처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 왔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안 오고 그리고 미국에 그냥 투자를 하거나 중국 투자를 많이 했다. 네. 이게 지금 매일경제신문에 한국예탁원 자료로 나왔는데요. 최근 한 달간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형 ETF 및 미국 레버리지 ETF를 봤더니 타이거 미국 S&P 500에 1927억,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1477억, 3위는 미국 S&P, 4위 금현물, 5위 미국 나스닥, 6위 테슬라, 8위가 차이나 항생테크 이런 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당 부분 투자를 했다는 거고 다 네.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1위가 1927억이에요. 네. 여기 밑에 있는 건 그 기간 동안 하락률입니다. 네. ETF를 이렇게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빠지는 동안 국내에서 미국에서 서가미가 아니다 하더라도 국내 ETF 미국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에서 하면 되겠지 하고 꽤 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샀다는 얘기인데 직접적인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땠냐? 2월 25일부터 3월 12일이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2주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 예탁원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1위가 디렉션 데일리 이런 것들은 다 그 회사의 상품명이고요. 반도체 불 3배, 반도체 3배짜리 7.1억 달러. 3배 레버리지. 1조 산 겁니다. 1조. 와. 1조 산 겁니다. 2위가 테슬라 2배짜리 5.6억 달러. 5.6억 달러. 그다음 3위가 테슬라 5.4억 달러. 그러니까 테슬라는 2배짜리하고 본주하고 그냥 그 테슬라하고 합쳐갖고 두 개를 합쳐갖고 달러네. 11억 달러 샀습니다. 14조 원. 저 맞나? 아니 천억. 11억 달러면 한 네, 조. 1한 1조 4천억. 예. 한 5조 예, 이 정도 예, 되겠네요. 일조. 산 겁니다. 그리고 QQQ 3.5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2배짜리 1.6억 달러. 요 옆에 있는 거는 그 구간 동안에 이제 하락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 투자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분들이 다
올라가면 수익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저가 매수를 잘 했을 수 있죠.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건데 뭐 지금은 손실 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보시면은요. 해외 직접 투자해서 해외에 이렇게 2배, 3배짜리를 투자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요. 이거 다 더하면은 얘만 해도 1위부터 5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빠지는 동안에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이남우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미국 투자하고 있고 한국 투자자가 3%뿐이 안 된다. 아이들이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보면은 진짜 그러면서 아까 이남우 교수님이 어떤 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이나 정치권이나 이걸 그냥 이거 진짜 그냥 뭐랄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잠깐 주셨더라고요. 그분의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시장을 보면서 이제 30년 주시장에 있었고 이제 제도권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시장에 저는 저 주시장 사이클에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4년 남았는데 4년 안에 우리나라가 다시 사이클이 좋아질 게 올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걸 보고 가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씁쓸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건 현실이죠. 뭐 수익을 나누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이거는 맞는 건데 주식시장의 돈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수익이 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제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본회의 통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진짜 많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또 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증권은 협회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직원이 만약에 이 기자님이 계좌 개설을 저한테 한대요. 네. 또는 금융상품 한대요. 금융상품이나 계좌 개설 할 때 시간이 거의 1시간씩 걸립니다. 아 맞아요. 1시간씩 걸려요. 본인이 그냥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요번에 홈플러스 문제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래요? 불안전 판매부터 딱 나오죠. 맞아요.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불안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규정이 나와요. 계속 규정이. 아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구나. 대국에 영업하지 말라는구나. 뭐 그런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들 많이 손봐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걱정거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네.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30일 날 공매도 전면 제기합니다. 금투협회 자료를 봤더니 3월 11일 현재 대차 잔고 금액이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됩니다. 53조 9천억이 지금 대차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공매도로 나오진 않지만 공매도가 가능한 잔고가 53조 9천억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게 공매도 금지했을 2023년 11월 당시에는 89조였고요. 그 이후에 금지하는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특이한 점은 작년 말에 여기 제가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작년 말에 2024년 말에 47조 1천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54조라고 치고 이거 47조로 치면은 7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공매도 한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주식을 빌려간 네네. 거예요. 네. 그 사이에 7조를 빌려갔어요. 왜 빌려갔을까? 공매도 준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공매도 대기 자금. 네. 기존의 대차 잔고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 주식을 이미 많이 빌려간 쪽이 어디냐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2차 전지 소재나 거기 바이오 공매도 또 쳐? 이런 데들이 좀 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KB증권 자료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가 활발했던 업종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인데 주식을 이미 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롱숏 펀드에서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롱숏 펀드에서 숏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롱 자금이 들어오지 못해서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이고 그 말 맞아요.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량한 주식은 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쇼플레이만 하는데도 많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 전문 자금들이 있어요. 쇼쟁이들. 네, 그게 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이 준비를 몸을 지금 풀고 있다. 아, 저 라는 근데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빌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자 지급해야 내죠. 되잖아요. 그 네. 이자를 계산하고도 나는 미리 네. 빌려놓는 게 낫다고 네, 생각하는 벌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실제로요 주가가 막 단기적으로 한 20% 30% 막 뜨잖아요. 근데 네. 자기들 생각할 땐 이거는 이벤트에서 테마 때문에 떴어. 그러면 빌려가거든요. 구매도 치려고. 네. 얼마에 빌려갈 것 같아요? 연율 20%막 이렇게도 빌려요. 아 근데 그래요? 연까지 가지 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한 1, 2주 돼서 팔고 또 다시 회수 이러니까 네, 네. 20%짜리도 막 빌려요. 이 쇼플레이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네. 그런 걸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국경제 뉴스 보도에 시가총액의 5% 이상 대차 정보가 있고 그리고 올해 작년 말 비해서 올해 늘은 것들이 있어요. 국매도 금지 기간인데 주식을 빌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참고로 한 번쯤은 아마 굉장히 많죠. 한 번쯤 그러네요.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의하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유 종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장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